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이 구속되자마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 이 모든 게 다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데요. 그가 구속되자마자 마치 마술처럼 검찰의 어거지 수사와 기소로 괴롭힘을 받던 수사와 재판이 모두 무혐의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인도 방문, 샤넬 자켓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정숙 여사도 무혐의 처분됐는데요. 이 또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요. 처음부터 없는 죄를 만들어 수사 기소한 거라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런 결과가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구속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일들인데요. 검찰도 재판부도 윤석열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반증인 겁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밖의 관련 정황들도 공소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만들어내 집요하게 수사에 기소한 사건인데요. 무려 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또 검찰은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거죠. 이게 수사할 거리가 됐습니까? 지난 2023년 12월 대리고발한 국힘당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 등을 통한 개인 수용 강습 등에 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는데요. 정말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는 거죠. 또 국힘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셀프 방문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특히 배현진 의원의 악랄함이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검찰은 이종배 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7달여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이제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힘당 의원을 고소한 것만 남게 됐습니다. 지금 배 의원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내피셜, 그리고 상상의 소설로 써간 김정숙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더 나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이 배현진 의원의 범죄 행위가 될 텐데요. 너무나도 악질적인 배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하게 돼도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께죠.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굉장히 세간에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2021년에 본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들, 먼저 도종환 전 장관이 9월 말에 인도 측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 외교부에게 청와대가 직접 전화를 통해 영부인이 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같은 해 10월 14일 외교부가 그 해당 사항을 인도 대사관 측에 전달을 했고, 같은 달 10월 26일 인도 모디 총리의 그 성명으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고 싶다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본연이 다시 상기시켜드렸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문체부 예산을 통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외교 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 국가 그 예산 법상에 국가 정상 및 총리 외교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 총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영부인 단독이었기 때문에 문체부를 통해서 마치 문화 행사 시찰인 것처럼 유사한 방식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갔다 왔다. 그러나 그 형식은 도종환 장관이 단장이고 영부인인 김정숙 씨가 특별수행원이라는 이상한 자격으로, 보통 대통령의 아내 자격으로 특별수행원이라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모사한 방법으로 다녀왔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전용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우리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그런 혐의가 있다는 사실들을 상기시켜드렸습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 직원들이 예비비가 편성되기 직전에 마치 그 예비비를 미리 선불처럼 당겨 쓰듯이 비행기 경비 등을 미리 땡겨서 결제를 하고 다녀와서 예산법을 위반한 사항, 그리고 현재 타지마할에서
우리 문체부 직원들이 전혀 장관과 여사와 동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추궁하니 청와대 쪽에서 영부인의 타지마할 방문, 관광객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입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했던 그 타지마할 방문에 동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사항까지 모두 저희가 진술을 확보해 지금 수사 중인 검찰에 제공을 했고 이 사항은 검찰 조사를 통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마타도를 하는 게 의정활동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무차별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가? 되묻고 싶고요. 의정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SNS라든지 언론 인터뷰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국회의원의 막말까지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경찰 조직 내 2인자인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후임이 정해진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만 3차례 승진한 박 내정자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확인된 건데요.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박 내정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노골적인 코드 인사라며 내란 입막음을 위한 기습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박현수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사 내셨어요. 그런데 박현수 경찰국장이 이번 내란 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이 상층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밑에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지호, 김봉식 이 청장들에 대한 수사만 됐지만 지금 박현수 경찰국장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직후에 조지호 경찰지청장과 2번 통화하고 계엄 해제 의결후에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고 또 23시 10분, 23시 35분경에는 직접 그 국회 봉쇄를 책임졌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2번이나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체포조를 파견하기로 돼 있었던 영등포 경찰서장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지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승진 발령을 대면 경찰의 기강이나 또 이 향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알고서 승진 인사 내셨나요? 네, 저는 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했고요. 한 말씀만 올리면은요. 지금 현재 치안 공백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연말 연초에 인사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국정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장관들께 장관이 그 책임지고 특히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은 탄핵 돼가지고 지금 업무 정지 상태잖아요.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그래서 차관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 저는 이 군과 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 내란 사건의 가장 주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인사 같은 건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되면 훨씬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했다면서도 국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야당은 박 내정자를 포함한 승진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코드 인사 논란, 비상계엄 연루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인데요. 누가 봐도 100% 내란 숙의 윤석열 충성파에 대한 알박기 인사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노골적인 모습인 거죠. 윤석열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나온 충격적인 경찰 인사, 아직도 내란 잔당들이 곳곳에 숨어 암약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시급한 내란 잔당 세력들의 완벽한 진압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 인사를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차관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 인사안을 만든 건 경찰청 차장이겠네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물어보니까 의논을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여러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내란 동조에 가담했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은 우리 대행께서 지금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의혹은 제가 사후에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날
이번에 승진했던 박현수 국장이 오후에 조지호 청장을 만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경에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인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경찰 인사안을. 박현수 국장의 진술입니다. 자, 승진한 사람이 지금 내란 동조의 핵심으로 가 있는 조지호 청장과 인사안을 협의하고 본인이 셀프 승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서 꼭 대변인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 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점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뭐 경찰국장이 원래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니까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그 좀 확인을 해서 그 아마 행안위에서 질의가 있으실 테니까요. 제가 그걸 적절히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회 보고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날. 그때 네. 조지호 씨를 만나서 인사를 협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승진하겠다고 셀프 협의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